자, 강의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천간과 지지의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실시를 했거나 또는 등령을 했거나, 그죠? 등령을 했고 또는 실령을 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강약왕세라고 그래요. 강약왕세. 그러니까 사주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강약왕세라 그랬어요. 강약왕세. 자, 지난 시간에 바로 그걸 강약왕세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소위 어떤 챕터를 나눈다면 중급, 고급 시간으로 이제 강좌가 넘어가게 돼요. 네, 그 과정을 넘어가기 전에 형충합에 대해서 익히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과 충에 대해서 실용법까지 다 사실은 익힌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요 챕터를 놓칠 수는 없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충합의 해법. 자, 여기 이제 한문으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네요. 그러니까 형충회 합.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형충회합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한번 쭉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명리학에 있어서 형충회합은 생극재화와 더불어 뭐 팔법이라 칭한다는 거예요. 이 팔법이라 칭하는 사주 해석의 기본적 통변법칙이다. 통변법칙이다. 아하. 그러니까 즉 팔법이라는 것은 생극재화 형충회합을 팔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장에서 나오는 형충회합이라는 것은 생극재화와 더불어서 팔법이라 칭하는 사주 해석의 기본적 통변법칙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주 명리학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팔법이라는 이 법칙은 사주 명리학의 법칙이라기보다는 뭐라고요? 음양과 오행, 또 간지학의 원리, 그리고 주역의 상수리기 점학의 원리를 어디에? 사주 명리학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차용을 했다. 이게 차용. 여러분들 돈 빌면 뭘 쓰죠? 차용증 쓰죠. 그러니까 차용했다는 거예요. 차용하여 활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어디? 천문, 지리, 풍수, 장명, 역법, 또 한의학, 그죠? 등등등등. 그러니까 각종의 술수와 동양학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변화 원리의 뭐라고요? 자연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를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빌려왔다고요? 요런 원리를 어디에다가? 사주명리학에서 이걸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형충회합이 사주명리학인 줄 아는 거야. 그럼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형충회합 팔법은 사주명리학에만 쓰는 게 아니고 천문, 지리, 역법 모든 데서 다 써요. 특히 잘 봐요. 이러한 원리적 구조를 가지고 오는 이런 핵심적 원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역의 상, 수, 리, 기, 점학의 원리를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음양과 오행,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간지학의 원리, 이러한 것 등에서 이런 형충회합과 생극재화의 어떤 이런 생극재화, 음양의 생극재화 같은 이런 음양과 오행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지라는 거는 이 간지학에서 원리에서 따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기초적인 기본적인 원리 구조는 어디에서? 주역의 상수리기 점학에서 이런 원리 등을 어디에다가 활용하고 있다고요? 사주명리학에다가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빌려다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서 뭐라 하냐면은 주역하고 명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역의 의미와 사주명리학하고는 거의 연관성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원리적 기본 베이직이 어디서 왔다고요? 주역적 측면. 어디 주역에서 어디에? 상, 수, 리, 기. 저기 상하,
수학, 리학, 기학, 그리고 그거를 통틀어서 아우르는 뭐 정학적 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변화 원리의 자연 법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장에서는 우선 이해를 위해 형충회합의 구성 원리 및 적용법 위주로 자평진전에 수록된 것, 자평진전에 수록된 것만을 가지고 학습하고 실전 응용과 심화 학습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팔법의 실전 응용, 팔법의 실전 응용 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세하게 학습하겠다. 실전. 왜냐하면 이거는 진도 과정 때문에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는 이런 자평학, 그러니까 자평명리학에 수록되어 있는 형충합의 해법장에서 수록되어 있는 거, 그것으로 기준해서 우선은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더 자세하고 깊이 있는 심화학습은 팔법의 장에서 다시 공부를 한다 이 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봅니다. 이건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는 거라고요? 심효첨의 자평진전. 어디? 무슨 편? 형충회합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수록된 거예요. 형은 삼형이니, 형은 삼형이 있는데 그 삼형이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자묘형이 있죠. 삼형, 형은 삼형, 자묘형, 또다른 뭐 이런 사신형 등이인데, 이런 것이 이제 등인데, 충이라는 것은, 충이란 육충이니 12개니까 그죠? 지지가 12개죠? 12개에서 6개 끼리가 짝을 지어서 충을 하고 있죠. 그죠? 바로 육충이니 자오충이나 묘유충 등이다. 이런 거예요. 그죠? 이거 다 배웠던 거죠, 지난번에? 네. 생략하는 거예요. 등이고, 회라는 건 뭐냐면, 자, 회는 삼회이니, 회라는 거는 모이는 거예요. 모인다라는 건데, 뭘로? 세 가지가 모이고, 세 개의 인자가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자진 해서 이제 수구. 그 다음 또 뭐 있죠? 해묘미, 또 사유축, 또 인오술, 그죠? 이렇게 자용함, 저 뒤에 나오겠지만 한번 적어볼까요? 자, 심자진이죠, 그죠? 심자진이 앞서 중심이 뭐라고요? 자수죠. 그래서 이거 뭐가 된다고? 수국이 돼. 수국이 돼. 그죠? 그 다음에 뭐? 자, 인오술이 있어요. 인오술인데 중심이 뭐라고요? 화예요. 그래서 이건 뭐로 변한다고? 화국이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게 아니라 화국이 된다고 이렇게 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국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사유축이 있네요. 그래요. 해묘미가 있고, 자, 사유축이 있어요. 사유축. 자, 중심신이 유죠. 그래서 유는 금이죠. 그래서 뭐? 금국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해묘미가 있어. 이 해묘미의 중심신은 뭐라고요? 목이야. 그래서 이거는 뭘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목국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합은 또 그 다음에 육합이 있어. 육합은. 합에는 또 육합이 있는데, 이 육합인데 뭐? 자축합. 그 다음에 뭐요? 자축합, 인해합, 또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그래요. 그렇게 해서 6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 등을 말한다. 이것들은 모두 지지의 위치에서 나온 학설로서, 자, 상대와 대조하여 관계를 비추어 헤아린다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형충회합에서 일어나는 것 등은 다 자면으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상대가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와 대조의 관계를 비추어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되었던, 충이 되었던, 육합이 되었던, 합이 되었던,
파가 되었든, 그죠? 해가 되었든, 이 모든 이 그 팔법의 구조식은 상대와 이렇게 맞추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그런 고루한 법칙의 방향성이 뭐 형충해법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충해법이 다른데 그 형충해법이 다른 것일 뿐이고 그 자체로서 좋고 나쁨이 있다 없다 그랬어요. 자체로서는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어디에서 가린다고? 그것은 희기에서 가른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래서 상대와 되어져야 관계를 비추고 헤아린다. 여기 이제 요 쏠사자인데 여기 쏠사자라는 말이 동그라면 비추다. 이번에 뭐 헤아리다라는 뜻이에요. 헤아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쏠사자를 갖다가 이게 한국에서 되게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쏜다, 맞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본 뜻하고는 굉장히 달라져 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쏠사라는 거는 이렇게 비추어서 추구하고 헤아린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또한 이 원 뜻하고 달라져요. 그리고 또 봅니다. 회는 삼방의 친구들이 모였다는 뜻이고 그러네요. 아하, 아까 전에 삼회가 중심신을 통해서 뭉치는 게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로 모인다고요? 하나의 삼방으로 모인대. 요 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방이라는 건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말이요. 계절이라는 뜻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계절로 모이니까 밑에서 보이겠지만 우리가 자수로 예를 들어서 자 봅니다. 이렇게 신자진 수국으로 한번 보죠. 신자진. 요거는 중심신이 뭐라고요? 자수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그랬죠? 수국이 된다 그랬잖아요. 동일한 방식으로 방으로도 세 개가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방으로 방합이라 그래요. 요때는 뭐냐면 이 중심신을 똑같이 쓰는데 어떻게 쓴다? 해, 자, 뭐, 축. 이렇게 해, 자, 축 이렇게 중심신은 무조건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중심신을 같이 해, 신, 자, 진으로 이렇게 묶어지고 또 뭐 해, 자, 축으로 막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방이라고 합니다. 방. 그게 방합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삼방의 친구들이 모였다는 뜻이고 합은 나란히 이웃과 합한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어떻게? 자 봅니다. 자축. 그래요. 자축 인묘 진사 맨 위에 오고 그 다음 미로 가고 신유 술해. 자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간다고요? 마주 보는 걸로 간다.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 이렇게 합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충은 어떻게 한다? 대칭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자오, 충미, 그죠? 사해, 인신, 그 다음에 뭐죠? 묘유, 진술 이런 식으로 서로 대각선으로 만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만나. 그러니까 상대와 대조하여 관계를 비추어 헤아린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합은 나란히 이웃과 합한다는 뜻이고 형을 요게 이제 자, 요게 이제 심요첨의 주장이에요. 요거는 심요첨의 주장인데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은 많은 그러니까 요거는 많은 어떤 그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심요첨은 요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형을 취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대. 근데 모른다고 해도 명리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요? 심요첨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요첨은 왜라고 설명은 하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평주자들이 왜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심요첨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간지학의 원리, 음양의 원리에서는 어떻게 해서 형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제가 살펴드린다고요? 팔법의 장에서 자세하게 그 작용법을 알려드리겠다. 근데 요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형충해합의 해법이라는 자평진전의 원전에는 심요첨은 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형을 취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근데 모른다고 해도 명리 판단에는 뭐 큰 문제가 없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형을 이 표현 때문에 형에 대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형은 형적인 일들이 반드시 또 일어나거든요. 그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심야총은 그를 언급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팔법의 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또 넘어갑니다. 앞서 형과 충, 육합의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살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걸 생략하고 3회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시 한번 표록을 해보자. 표를 표시해서 도표로서 한번 목록해보겠다. 표록하겠다. 자, 3회. 세 가지가 모인다라는 거예요. 세 개 인자가 모인다. 세 개 인자가 모이는데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그걸 삼합이라 하고 또 뭐? 방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변하는 것은 뭐라고 칭한다 그랬죠, 우리가? 국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수국, 화국, 목국, 금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토국은 중재자이고 중심신들이기 때문에 토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수, 화, 목, 금, 국으로 바뀌는데 삼합과 방합은 공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바뀌기 위해서는 그래요. 중신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중신이 필요하다. 자, 중신은 뭐의 약자다? 중심신의 약자예요. 중심신의 약자. 이걸 줄여서 그냥 중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신, 중신을 기준으로서 자신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끼리 만나는 걸 삼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 볼게요. 신 중에는 뭐가 들어있죠? 신 중에는 무, 아니 무, 임, 뭐? 경이 들어있어. 무임, 경이 들어있어. 여기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예, 그 요게 있네요. 요게 수라는 거예요. 수. 그렇죠? 그 다음에 진을 볼까요? 진. 진을 봤더니 여기는 뭐예요? 그래요. 을, 개, 무가 들어있어. 그래서 뭐가 들어있다? 여기에 수, 개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뭐가? 자수, 즉 중심신, 자수가 이렇게 모이면 이걸 다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삼합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다. 어떻게? 자, 신, 자, 진이 있어. 자는 뭐라 그랬죠? 중심신이라고 그랬죠. 중심신. 이게 근데 얘가 빠지면은 그를 합이라고 말은 하되 화하지를 않아. 뭐 한다고요? 화하지를 않아요. 불화. 화지를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와 신이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이거는 뭐 한다? 중심신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얘는 뭐로? 수로 화가 돼. 화가 돼. 그 다음 또 이걸 보죠. 여기. 진과 자가 이렇게 또 만나요. 진과 자가. 진과 자가 만나면, 이 중심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할 수 있다, 없다? 예, 이건 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여. 중심신을 빼고 신과 진을 이렇게 한번 합쳐봅시다. 이거는 합이라 그래야 안 해요. 아니, 이걸 합이라 그래, 이거. 합이라고 그 합이라고 하나, 어떻게? 화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화하지를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합이라고는 하나, 화하지를 않아.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국이라는 의미와 화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국이라고 그랬어. 국은요, 국이라는 말은 결합이, 즉 뭐가 결합? 간지가 굳이 결합을 하지 않아도 그 국이라는 거는 간지가 결합을 하지 않아도 변화되는 것.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국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여기 설명해요. 신자는 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자는 국이지. 국이지. 중심신이 있으니까. 중심신. 국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천간에 그러니까 임이나 또는 개수가
있거나 없거나 뭐 한다고 이거는 이건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화하는 거예요. 왜? 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국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자와 진이 요렇게 한번 만날게요. 중심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거는 국이에요 아니에요? 국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신과 뭐 진은 중심신이 빠져버리죠. 요렇게 만나는 것은 국이야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이게 국이 이걸 이제 반국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거는 뭐야? 화하지를 않는다. 그럼 이거는 그러면은 화할 수 없나요? 천만에 화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는 뭐를 얻으면 돼요? 천간에 뭐를 얻으면 된다고? 화상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즉 신과 진이 수죠. 그죠? 이건 맞는 거야.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신과 진은 수로 화하지 않는데 다만 화할 수 있는 요인은 뭐라고요? 천간에 임이나 뭐 그래요. 천간의 임이나 개수의 어떤 화상을 얻게 되면은 이거는 자동으로 이거는 화가 되는데 굉장히 국을 형성한 것처럼 강하게 내나 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국이라는 개념은 자 개가 모여서 그죠? 이 개가 모여서 뭐가 되죠? 하나의 과가 되죠. 그죠? 과가 되죠. 과가 모여서 뭐가 되죠? 국이 되죠. 국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이 되면은 이러한 과들이 여러 개의 과들이 모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개의 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이 천간을 얻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변화한다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삼합의 핵심이에요. 삼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 봅니다. 여기 방합도 보죠. 방합도 봤더니 요게 뭐예요? 자가 뭐예요? 중심신이야. 그러니까 해자는 요렇게 요것도 반국이 돼 안 돼? 돼. 그래요. 자축도 역시 반국이 가능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해와 축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는 화가 된다 안 된다? 이건 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찬가지로 해와 축 중에는 다 여기 해와 축 중에는 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뭐를 얻어야 된다고 얘는 대신에 그래 화상을 천간에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렇게 만나거나 신과 진이 만나는 것은 화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머리에 익히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해묘미로 한번 볼까요? 자 중심신이 뭐다? 이게 중심신이에요. 그죠? 중심신이에요. 그죠? 자 이러면은 이게 3회인데 중심신을 통해서 자기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식으로 뭐 묶어진 걸 뭐라 그런다 그랬다고요? 삼목합이라 그런다. 이거는 뭐로 변한다고요? 목국으로 변해요. 그런데 방이 있더라. 계절로도 뭉쳐지더라는 거예요. 계절로도. 그죠? 여기도 보니까 인 중에는 뭐가 있어요? 갑이 있고 진 중에는 을이 있어서 중심신과 만나게 되니까 이것도 뭐가 되더라고요? 목국이 형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심신, 중신이 빠지는 경우에는 그것을 목국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국이라고는 하나 그것이 뭐 한다고요? 화하지를 않는다. 자동적으로 화하지를 않는다. 그럼 화하는 방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화상을 얻으면 된다는 거죠. 요게 차이점. 그럼 화상을 얻을 수 있는 국이 어떻다는 거냐? 굉장히 국이 커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원리가 된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실전 과정에서 자세하게 또 이론적으로 요 지금 이론을 배우나 나중에 실전에 어떻게 변해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3회는 세 개가 모인다. 세 개 인자가. 3회는 다른 표현으로 국이라 한다. 그러냐. 이제 가죠. 네. 국이라 한다. 이 국은 회국으로서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설명 아까 했죠. 개가 모여 뭐? 과가 이루어지고 과가 모여서
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죠. 네, 모여서 집단을 이름을 일컫는다. 집단을 이름을 일컫는다. 자, 국은 위에 있는 표와 같이 자, 위에 있는 표와 같이 요 표를 말하는 거예요. 요 표. 그죠? 요 표. 위에 있는 표와 같이 지지 세 글자가 모인 것을 말하는데 삼합과 뭐 방합이 있더라. 삼합과 방합이 있다. 이 3회 세 개 모인다는 것은 회합하는 글자의 중심신 그걸 뭐라고 한다를 줄여서 중심이라고 한다는 해서 중심신 중심오행으로 합화하게 되는데 이를 뭐 회국이라 한다. 회국이라. 그래서 목으로 회국하면 뭐라고? 목국. 수로 하면은 수국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회국하여 중심오행으로 합화된 화오행은 세력들의 휴합에 의해 거대한 세력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이때에는 회국한 화오행은 양신 성상 개념의 화상이 천간에 없다 하더라도 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간지 결합과 동일한 원리가 된다. 이제 이해가시나요? 바로 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국하여서 합화오행으로 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천간의 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방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개 시중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가령 이렇게 합시다. 인, 오, 술 이렇게. 그럼 이걸 뭘로 변했죠? 인오술이 목국으로 변할까? 중심신이 화인데 그렇죠? 이거는 화국으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이 화국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화국으로 변했기 때문에 세운에서 예를 들어서 세운에서 예, 자, 갑 술년이 됐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그러면은 인모술로 이게 지지가 화국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갑이 오면은 이 인이 있다 하더라도 변했기 때문에 갑의 뿌리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시중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돼야 되겠죠. 이 화가 화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변화하는 원리의 법칙일 뿐이고, 그죠? 원리의 법칙일 뿐이고, 이 갑은 당연히 뭐에? 인중에 갑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합을 했을 뿐이지, 이게 뿌리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지난 시간에 뭐를 배웠더라? 자, 목의 묘는 어디였죠? 미죠? 네. 목의 미는 미인데, 이 목이 미는 미인데, 미 중에는 뭐가 있죠? 을이 있죠, 을. 그래서 이거는, 비록 이게 묘에 있다 하더라도, 그죠? 묘에 있다 하더라도, 목의 뿌리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된다. 토지만, 토 중에 을이 들어있죠. 이게 된다. 이렇게 표현. 묘지일지라도 이게 된다. 이건 하나의 뭐야? 변화의 원리 작법이에요. 변화의 원리법이에요. 그래서 인노술로 이렇게 화국이 지지가 돼서 화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화국으로서의 올해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통변을 하는 것일 뿐 갑의 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천간에 여기 뭐 갑이 있어. 또는 뭐 을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인노술로 변해서 화가 됐기 때문에 얘네 뿌리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시중에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요거의 변화 원리 언제? 그러니까 이 인노술이 저 사주 자체에 다 있다 하더라도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인년이나 또 뭐 5년이나 또 언제 술년이 돼서 인동이 되고 인발이 되고 동인되는 해에 인노술이 되는 것이지 인노술이 지지의 사주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저게 불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변화의 원리에서 인발이 되는 해에 이것이 인이 인발되면 인으로 인해서 인노술이 되는 것이고 술년이 되면 술오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화가 된다라는 뜻이지 맨날 허구한 날 그게 화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간작의 원리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쌤이 지금 웃고 있는 건 시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이거야. 이래 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
요 시중에서 배워서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작법이에요. 작법. 그러니까 이거는 인년이 되면은 이게 인호술로 이렇게 화가 됐다는 뜻이고 5년이 됐을 때 5가 인발이 돼가지고 5인술로 이렇게 삼합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인호술 자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 사람은 화다 이렇게 표현한 건 그건 동네 명리야. 그건 정통 명리학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회구가요 합화오역으로 변화했다 하더라도 천간의 뿌리가 뭐 한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며 행운의 천간 역시 회국한 지지의 지장간과 동근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 이해가셨나? 네. 예. 자, 즉 회국하였다고 하여 천간의 결합이 해체되거나 또 회국의 지지가 천간의 뿌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는 것이다. 자, 이 부분 이 역시 팔법의 장에서 실전 응용과 함께 자세하게 학습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넘어갑니다. 자, 팔자에 사주 팔자 원국에 형충이 있으면 그리 좋지는 않다.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고 있죠? 심효천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삼합이나 육합으로 해소할 수가 있다 그래. 아하, 이게 무슨 소리냐? 팔자에 형충이 있으면 그다지 크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삼합이나 또는 육합으로 요게 1번이야. 해소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쭉 밑에 내려가면서 설명할 건데 해소하는 방식을 자, 이건 첫 번째 삼합이나 뭐로 육합으로 즉 그러니까 합으로서 뭐를 형충을 그래요. 형충을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갑이 6월에 태어나 묘를 만나면 충이 되는데 가령 갑이 6월에 태어나 묘를 만나면 충이 되는데 혹 지지 중 술이 있어서 묘술 합을 하면 충이 되지 않는다. 또 진이 있어도 진유합으로 충이 되지 않는다. 또 해와 미가 함께 있어도 해묘미 삼합으로 충이 되지 않는다. 또 사와 축이 있어도 사유축으로 충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회합으로 충이 풀어지는 경우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심효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충이 사주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형충이 사주에 있다 그러면은 이게 운에서 올 때마다 세운에서 올 때마다 그 형충이 자꾸만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리 좋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아요. 왜? 좋아지기도 충으로 해서 충동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또 많으니까. 이게 반반이에요, 반반. 근데 이게 어쨌든 이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게 그 애는 어떤 곡절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서 풀 수가 있다고요? 삼합이나 육합으로, 그러니까 즉 합으로 풀어낼 수가 있더라. 자, 볼까요? 이를 도표하면 자, 요걸 위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자, 도해를 해보죠. 어떻게 보냐? 갑이 6월에 태어난 거예요. 갑이 6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갑이 6월에 태어났으면 이거는 이제 소위 뭐라면은 여기 유 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유 중에는 경신. 그래요. 경과 신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주로 뭐가이죠? 관성이죠. 관성들이 지장간에 내부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성들인데 관성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자, 이게 세운이 이제 묘가 된 거예요. 묘년이 된 거예요. 묘년이 되니까 어떻게
묘유 어떻게 충을 하는 거예요. 묘유충을. 그죠? 이 묘유충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사주에 뭐가 있다고요? 술이 있는 거예요. 술. 사주에 술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술이 있으면 어떻게 묘유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술이 뭐를 한다고? 술이 묘가 유를 때리려고 하는데 야 그러지 마 하고서 술이 와서 묘를 뭐 해버리죠? 육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육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육합을 해버려. 육합을 해버렸으니 묘가 유를 때리러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묘가 유를 공격을 하려고 하나 뭐가 술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모든 간지학의 원리는 무슨 원리라고요? 자면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는 실전에 가서 자세히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발법의 장에서 자세히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자 맛배기로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묘년이 된 겁니다. 그죠? 묘년이 되어서 유가 사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유가 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 묘유가 충이 돼요. 그죠? 이 묘유가 충이 되는데 술이 있으면은 그걸 묶는다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묘유충이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술이 늘 뭐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인이 돼야 돼요. 동인. 다른 말로 뭐 인동이라 그랬죠? 또는 뭐 인발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 인동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세운이니까 쉽게 말하면 언제? 술월이 되겠죠. 술월. 술월이 되면은 묘유가 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술월이 되면은 어떻게 묘유충이 묘를 충을 하고 있는 이 묘를 갖다가 술이 묶어버리겠죠. 그래서 충이 안 된다는 것이 풀어진다는 것이지 1년 내도록 풀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런 것 등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언제 배운다고요? 요게 팔법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 설명하고 갈 수가 없어.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런 원리 구조식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갖다가 묘유가 충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술이 있다고 해가지고 야 그거 걱정하지 마라. 요게 동네명리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묘유는 반드시 뭐를 하고 있죠? 자면의 원리에 따라서 충을 하는 거예요. 그에 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월이나 또는 뭐 술일이나 또는 뭐 술시나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뭐 하고 있죠? 야 때려내라 갖다 말리고 있죠. 술이. 그래서 충이 풀어진다는 것이지 1년 내도록 이게 뭐야 풀어졌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묘년이 되면 묘유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묘유충에서 어떤 것이 희신이 상하는지 기신이 상하는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겠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언제 우리는 해결이 된다고? 술이 인발하는 술이 동인되는 술이 인동하는 때에 묘유가 충을 못한다는 것이지 1년 내도록 묘유가 충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동네명리예요. 그건 간제학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봅니다. 자, 또 가령 우리 지금 김 선생 지금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도 하거니와 지금 벙어리 말문 터지는 듯이 지금 야 지금 번쩍번쩍 트이죠. 요게 정통명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조건 그렇게 하면은 묘유충이 나서 너 큰일 났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년 내내 큰일 났어. 1년 내내 큰일 났다 이게. 그럼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동네명리. 머리 깎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아니 충이 두 개. 충이 두 개 났으니까 머리 깎으라. 머리 깎고 와서. 총말로다가 머리 깎고 와서 중지라라고. 아까 자, 동네면 자, 그거는 다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 그 동네명리야. 정통명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하나를 더 보죠. 재밌어. 자, 심효점이 뭐라고 하냐면 갑이
충원. 이게 6월. 요 아니 6월에 태어났다는 거. 또 하나 예를 또 들고 있죠. 요 있잖아요. 갑이 어제 태어났다고요. 6월에 태어났다 이게. 아까 전에 그래서 묘년에 묘유같이 이렇게 충을 하는데 술이 동해서 오면 어떻게 된다고? 묘를 묶어버리기 때문에 묘유충이 풀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건 마찬가지야. 갑이 6월에 태어났는데 이거는 묘유가 충이 돼요 안 돼요? 묘유가 충이 되잖아. 충이 되죠, 예. 충이 되는데 사주에 뭐가 있다고요? 또 진이 있는 거야. 진요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까 전에 요거 봐요. 때리는 애를 갖다가 말린 거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맞는 애를 어떻게 했다고요? 진유로 이렇게 또 육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얘가 유가 힘이 상대적으로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커졌어요. 커졌죠. 그러니까 얘가 때려도 얘가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안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묘유가 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맞는 애를 갖다가 맞는 애를 진이 와서 합을 해가지고 원군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묘를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피해가 줄어드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봐요. 이거는 묘가 유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때리는 애를 술이 말렸죠. 네. 근데 이거는 묘가 유를 때리는 건 똑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가 진이 유를 합쳐가지고 세력을 당당하게 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묘년이 되면 묘유가 충이 되죠. 네. 그런데 이 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이게 언제 그러니까 진월이나 또 뭐 진일이나 진시에 그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감해지겠죠. 그래서 신효처럼 이걸 뭐라 그런다고? 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그냥 그 얘기 다 몽땅 풀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일시 해제네. 일시. 그렇죠. 일시해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신효첨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 해법을 자 보여. 갑이 6월에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죠? 갑이 이렇게 6월에 태어났는데 묘가 왔어요. 세운에. 묘가 와서 뭘 하고 있다고요? 묘유로 어떻게 하죠? 충을 하고 있는 거야. 묘유로 충을 하는데 이때에 사주원국에 해와 미가 있더라. 해와 미가 있. 이럴 때는 해가 미가 있으면 묘가 와서 때리면은 해, 미 중에는 이걸 뭐를요? 묘를 어떻게 한다고요? 3회를 해버려. 그러니까 뭐야? 3합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랬죠? 국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국을 이루어서 이 국을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묘가 유를 어떻게 한다고? 때리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변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국을 이뤄서 변화시켜버렸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봅니다. 또 신효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갑이 있어. 어디에? 6월에 태어났어. 그런데 묘년이 됐네. 묘유로 또 어떻게? 충을 또 빵 때리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축과 사가 유의 이게 유가 중심신이죠. 사유축에. 축과 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이게 또 거대 국으로 변해버렸죠. 그 거대 국으로 변해가지고 얘에 대항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육합을 하거나 또는 뭐 삼합을 통해서 뭐를 풀어낼 수 있다고? 형충을 막아낼 수가 있다. 형충을 풀어낼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심화를 하죠. 이게 이제 이 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심신이 있을 때는 여기에 축이 있으면은 이 사가 없어요. 사가 없고 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축으로 만나게 되면 이것도 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만 했다 해서 반국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반국이라고는 하지만 이 묘가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차단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이 국의 힘이 충하는 힘보다 뭐하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충이 안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충이 되는데 언제 그렇다는 거죠? 요 축이 옴으로써, 그죠? 축월이나 또는 뭐 사오. 그렇죠. 축월이나 또는 사월이 올 때에 묘유충이 충력이 급감해져 버린 거예요. 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충력이 어떻게 된다고? 확실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해소가 된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충력이 이게 감해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린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는 충을 하고자 하나 충의 세기보다 뭐가 삼합의 함력이 크기 때문에 충력을 흡수한 것으로 표현한다. 주로 누가? 평주자들의 견해예요. 이건 평주자. 심여첨은 이런 식으로는 표현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평주자들이나 평주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틀렸다는 뜻은 아니나 더욱 엄밀히 이걸 표현하면 모든 글자의 변화는 어디에 무슨 작용? 자면의 작용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면에 의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자 봅니다. 해미에 의해 묘를 합하여 유와 충을 막았으나 위에서 봤죠? 그러니까 봐요. 묘가 유를 때리려고 했죠. 그죠? 묘가 유를 때리려고 했으나 해와 미에 의해서 묘를 합해가지고 유를 충을 막았다. 그럼 반면에 해묘미의 결탁을 방해하는 요 결탁을 방해하는 사월이나 또는 축월 요럴 때 이건 무슨 말이냐? 요렇게 해묘미로 이렇게 합해서 유를 충을 막았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이 해묘미를 또 이렇게 막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사월이나 축월이 되면 사해충이 나버리고 축이월이 되면 충미충이 일어나요. 충미충. 이렇게 해서 뭐 사해충과 충미충에 의해서 또 삼합이 파합되기 때문에 이때 묘유충의 작용은 다시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끊임없이 변화의 작용인데 예를 들어서 묘유가 자 이렇게 묘와 유가 이렇게 충을 하는 해가 됐어. 묘와 유가 충을 하는 해에 해미가 있어가지고 충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런 달이 있는 거야. 아 충이 떨어졌네. 충력이 감해졌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4월이나 축월이 되면은 요거를 요렇게 해서 묘와 유를 충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4월이 되면 또 사해 충이 나고 축월이 되면 또 충미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충의 작용이 또 어떻게 돼요? 또 되살아나겠죠. 그런 달에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끊임없이 변화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묘와 유가 충을 하려고 하지만 해와 미월이 되면은 그게 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떻게 돼버리니까 사와 축이 와버리면 또 역시 뭐야 충력이 묘유충은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자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여첨이 표현하는 자면의 변화 원리로서 오행의 작용 원리에 부합한다 하겠다. 다만 한 해의 월 단위까지 신수를 보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한 해를 뭉뚱그려 설명할 때에는 충과 합이 혼재한 관계로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하겠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소리예요. 이 지나치게 왜 또 우리 김 선생님 내내 이렇게 설명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면 한 해를 뭉긋 들어가지고 전부 안 된다 그러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동네 명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즉 지나치게 춤의 위력을 설명하거나 또 뭐 합력에 의한 변화를 위주로 뭐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충이나 합은 뭐예요? 변화의 원리예요. 작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충이 일어났으니까 막 너 큰일 났다 구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닦고 다니겠어. 부적 써라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충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큰일 났다 그러면 안 되고 충이 풀리는 달에는 또는 풀리는 일에는 그러니까 충력이 그만큼 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이 일어나는 거는 결국은
묘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가장 크게 일어나는데 언제죠? 묘월이 되겠죠. 또 언제? 묘일이 되겠죠. 또 언제? 묘시가 되겠죠. 그런 날에 그러면 묘시에 결혼식을 잡아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묘일에 결혼 날을 잡아주면은 또한 어떻게 해요? 또한 안 되겠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묘월에, 묘일에 잡았다 하더라도, 가령해서 묘일을 방해할 수 있는, 그걸 또 방해할 수 있는 거, 시간에 하면 또 그것도 어떻게 되겠죠? 또 해소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원리 구조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축이 나면 큰일 났다. 합이 나면은 다 묻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되지를 않는다. 자, 또 가령 병이 자월에 태어나 묘를 만나는 것이 형이다. 자묘형이다. 자, 이번에 이제 위에서는 이제 충법에 대해서 충을 푸는 방법을 설명했죠. 이번엔 뭐예요? 형을 푸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그럼 잠시 쉬었다 갈까요? 네. 그래요.